키이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이스트가 지금 쭉 해서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계속 깨져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저가권 들어갔다가 다시 리바운딩해서 살짝 올라 들어온 다음에 줄줄이 지금 밀려 내려오다가 그냥 폭락으로 지금 밀려 떨어졌죠. 이거 왜 떨어졌나 그러면 이게 뭐 사는 종목 아니에요. 이런 거 줍줍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줍줍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앞에도 이제 이런 유해들 얘기 들었는데 이런 쪽의 종목들 들어갈 때는 이걸 홀딩을 하는 형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잔금 미직으로 매각 무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1호 투자지압 1호가 키이스트 뭘로 유명한 회사죠? 배용준 회사. 그렇죠? 네, 배용준 회사. 이 회사의 이 예전 전력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이거 제 배용준이 인수하기 전에 극한계 기업이었습니다. 배용준이 인수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퇴출되었어야 될 기업이에요. 그 옛날에는 5년 연속 적자면 퇴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퇴출돼야 될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래서 배용준이 이걸 인수한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그냥 붐 터지고 난 다음에 퇴출돼야 당연할 종목이 퇴출이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왜 퇴출이 안 되지? 네. 아니 이거 왜 퇴출이 안 되는 거야? 퇴출이 안 됐습니다. 퇴출돼야 맞을 종목이. 네. 그냥 오영분 그냥 살려줘 버려요. 퇴출해야 될 맞을 종목이. 네. 딱히 무슨 뭐 이래가지고 살려준다라는 그런 것도 없이 뭐 딱히 그러죠. 얘만 퇴출이 안 되는 이유를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사람들 그냥 투자자들 막 몰려가지고 그냥 배용준이 그렇다고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날라갈 때 난리였었죠. 왕년에. 그 전에 극한계 기업이었던 종목이에요. 극한계 기업. 글을 쓰는 사이에 놓치는 수가 있어요. 네? 때문에 극한계 기업에다가 안 주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종목만 딱 치시고 네?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극한계 기업다 배용준이 인수한다 그러면서 뭐 그래서 난리가 났던 종목이라는 얘기죠. 매일매일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한참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배용준이 SM에다가 팔아버리고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SM도 얘를 왜 샀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배용준이 뭐 활동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가지고 넘겨 들어갔는데 그래서 배용준 입장에서는 그걸 넘겨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하다가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이제 컨텐츠 기획 같은 거를 한다라고 들어갔다가 뭐 지금 그래서 딱히 특별하게 되는 게 없는 회사예요. 이제 매출은 이게 조금 이제 늘어갔다는데 성장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두드러진 성장을 배용진이 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 번도 두드러진 성장 자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단발성 이슈만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성 이슈가 가지고 또 들어가고 성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계속 들어서 SM을 그러니까 SM에 넘길 때 같은 경우도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SM이 왜 샀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SM에 넘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SM에 넘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도 그 뒤에 들어오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 왜 샀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뒤에 그냥 바로 또 이게 팔아버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투자 조합에다가 SM엔터와 투자 조합에다가 요거 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투자 조합 1호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케이스 제가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 들어가보면 거의 다 요거 인수를 위해서 급조된 회사라는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그렇죠? 그 앞쪽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요거 까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조합 이렇게 놓고 그거는 투자자 한 명 혹은 두 명, 이라서 뭐 자본금 1,000만 원, 뭐 1억도 넘어가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무자본 M&A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M&A 인수합병 이슈 최대주주 변경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헤쳐먹고 달아나는 형태. 1호 투자조합 한번 볼까요?
이거 시장에 매기가 몰리는 쪽 예, 최대 주주 변경 예고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X 말하는 HB가 올라가니까 와 이게 뭐 시아베스테진도 오고 심지어는 뭐 다른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예, SM 스튜디오 여기 보실까요? 최대 주주 변경 SM 스튜디오에서 SM 엔터테인먼트로 좀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 악재가 있어서 예, 한번 보자 이거야. 예. 이거 원래대로 V자 반등이 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예, 이거 얘네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거 변경돼서 이게 들어온 게 이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 차트 분석도 딱 이게 얘네가 이렇게 최대주 이게 들어온 것 자체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호 투자자업에 양도하는 양수도 제약 같은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접수는 됐습니다. 여기 나오겠네요. 대우전에 대한 1호 투자조합.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1호 투자조합 변경전 최대 주주라서 얘네가 뭐 어떤 회사냐라고 해야지 이게 나오거든요. 두 명이죠? 조합은 딱 2명. 딱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총액이 이런 것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단위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거 200만 원입니까? 치워버리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주가 행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러고 된다. 이렇게 바닥 정리가 조합 설립을 2023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한 지 1년 정도 되는 조합은 딱 둘 있는 회사가 요거를 지금 사들여 간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그래서 무자본 M&A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럼 무자본 M&A라는 건 돈을 빌려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저기 최대주주 변경 이슈 같은 경우, 대놓고 당기겠다라도 해먹겠다라고 작정하는 그런 구간에서 단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앞쪽에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띄운 거는 없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증자. 그래가지고 뭐 여러 이게 최대로 이제 사실 최대 주주 변경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 같은데 이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 변경. 안 되죠. 입장을 해서 수익률이 몽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코스모 인베스트 여기도 똑같은 케이스로 제가 설명드렸죠. 이 같은 경우 이거 새로 만들어진 투자자업이나 무슨 인베스터나 내가 나온 것 같은 거 다 똑같아요. 막 새로 만들어진 애들인데 그래가지고 주당 1,777원.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주가가 지금 500원 하고 있던 종목을 1,700원 3배 넘게 산다. 그러면 얘가 무슨 로봇 같은 거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1,700원에 산다라고 하면 야 이건 500원 하고 있는 걸 1,700원에 산다니 야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에? 아 이거 뭐 큰 거 있나 본데? 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1,700원에다가 사니까 500원짜리를 1,700원에다가 사는 1,700원에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이거 아무것도 별 볼 일도 없는 회사라 이거 성장성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새로 있는 이렇게 하면 이런 거 1,700원 산다 그러면 새로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슨 로봇 회사로 탈바꿈 시킨다든가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용 보면 이 실제 회사를 살펴보시면 이 회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본금도 없고 지금까지 뭘 한 적도 없고 회사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전부 무자본 M&A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M&A가 들어가도 그러고요, 안 들어가도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주가 띄어먹으면 헤쳐먹고 달하는 게 목표야.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주가 올라 들어갔으면. 그래서 뭐 계약금, 그래가지고 계약금 작성해도 얼마 되지도 않죠. 그 계약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필요 없어요. 헤쳐먹고 그냥 계약금 같은 경우 붙어버리면 되고요. 애초에 A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회사하고 짜고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가라 계약입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거 뭐 코스닥은 처음서 상장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런 거 변한 적이 없어요. 손을 안 대니까. 무자본 M&A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뭐 우리 거래소에서 손대는 거 보셨어요? 우회상장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회상장 시도를 해가지고 나가리 된 기업은 지금까지 역사를 다 통틀어가지고 5개도 안 됩니다. 우회상장한 기업 숫자는 수십 개를 넘어서 수백 개 가까이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우회상장 기업이잖아요. 수백 개 같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회상장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만 지금도 그래도 우회상장이 나오죠. 자, 여기 앞에는 이거 잡게임주 사가지고 들어온 피노 전구체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지금도 우회상장 검토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 띄어서 먹고 도망가자라는 수치가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을 이슈로 해서 올라 들어온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외도 물론 당연히 있죠. 모두는 아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한계 기업들 회사 쪽에 협력 혹은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사 측의 협임 혹은 무기라 이게 회사 쪽에서 협력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이제 SM이니까 SM이 그런 짓 설마 그랬으랴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SM이 뭐 속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애초에 SM이 산 거부터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거 인생 거부터가 이해가 되질 않고. 그래서 요런 케이스들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세 정도라 그러면 이런 걸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 그래가지고 끌어당기는 시세 나올 수 있는 시기죠. 이런 거 가지고 세력 장난치면서 최대주 변경 이슈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제가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는 지금 최대주주 변경을 이유로 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봐야 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쪽.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쪽에서 이렇게 까봤더니 지금처럼 뭐 한 것도 지불도 없고 자본금도 없고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조합이라 그러는데 그 조합 조처자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혼자서 100% 다 갖고 있든지 두 명이든지 진짜 투자조합에 한 명 두 명 가지고 무슨 조합입니까? 두 명 가지고 심지어는 한 명도 있습니다. 혼자 100%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만 투자조합을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그럴싸한 게 들어온다는 거. 예를 들면 개인 김계똥이 들어오는 거하고 마이다스 투자조합 2호 이게 들어오는 거하고 완전 느낌 다르잖아요. 개인 김계똥하고 마이다스 투자조합 1호 혹은 마이다스 인베스트먼트 다르죠 느낌이. 그런 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아니라 요런 뉴스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꼬리 달고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개별 종목들 지금 테마주들 뭐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키이스트 같은 경우가 이게 종목을 저 위쪽에서부터 제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순서로 쭉 꼽는다 그러면 자 이제 2,000개가 넘는 이 종목 중에서 키이스트는 몇 번째쯤 될까요? 얘 순위가 몇 번째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 롯데 관광개발 같은 종목에서도 얘기 들었는데요. 줍줍은요 주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줍줍이 아니에요. 주가 떨어졌다고 주가가 내려가도 이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에 들어가야 줍줍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롯데 같은 경우 이렇게 이건 뭐 이런 거 같은 거 떨어지는 거 같은 거 얘가 지금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데 이런 거 줍줍하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거 얘가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데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했을 때 그때 줍줍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종목에 아무거나 줍줍하게 또 들어가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거 종근당이 2대 주주로 들어왔어. 이건 대호재거든요. 근데 주가가 20% 떨어지거든요. 받아버려가지고 화살표를 4개를 박아버렸죠. 제가 이렇게 이건 사야지. 이건 대호재인데 왜 주가가 20% 폭락을 해? 이거 살아가지고 화살표를 4개나 박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줍줍인 거지. 이런 되도 않는 종목들이 주가 신저가로 뚝 급락 떨어져가지고 이 꼬리 달고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올라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시 또 최대 주주 변경 기대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왜 올라오는데? 뭐 가지고? 그냥 게임에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조금 좋지 않게 얘기 드렸습니다만 다 여러분들 이런 데 말려 들어가지 이런 데 말려 들어가지고 잡혀 들어가 있으면요 시장 아무리 좋아봐야 쓸모 없어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거
예? 자, 이런 데 가지고 잡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런 데 가서 뒤에 반등해서 야 그러고 들어가서 물렸다 이거야.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팔지도 못하죠. 어떡할 건데? 반등이 나오면 팔지. 안 나와. 예? 이러면 그냥 이거 지금 그냥 뭐 작년 올해 그냥 이 좋은 장세에서 다 허송세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안 좋다라고 얘기되는 겁니다. 이 종목하고 원수재 가지고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망하라고 안 좋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올라갈 종목을 여러분들 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종목이 필요하면 이런 거 종목 필요하면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종목 다 찍어드려요. 예.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오르고 ATM 스탁 섭취할체 적어놓으면 지금 뭐 난리가 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잠깐 전에 보여드렸는데 1시간 만에 벌써 그래서 벌써 다 수익 다 내고 박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잘 먹었습니다. 박수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상한가 지금도 7개 나와 있잖아요. 8개. 어저께 상한가 14개. 자, 20%대 막 줄줄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에서 중간에 하나 동양고속 같은 거 꺾어졌습니다만 뭐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개별 종목에 이게 날마다 이런 거 이제 쭉쭉 뽑아내 드리는 거예요.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물려 계시지 마시고.